자,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드물지. 많이 드물고 보통은 이제 1학기, 2학기 동안 1년 동안 배우는 학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3학년 돼가지고는 보통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대부분의 경우 아무튼 너희 학교처럼 그렇게 확통을 준비하지는 않아. 일단 어쨌든 우리 확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일단 오리엔테이션 하자면은, 일단 우리 수학하에서 떨어지는 거 봐라.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 배웠지?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이게 순열하고 조합. 자, 순열은 우리 퍼뮤테이션이라는 걸로 보고, 조합은 컴비네이션. 이런 것들은 했던 기억이 날 거야. 저런 게 있었어, 그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자, 요것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확률과 통계가 오면은, 자, 1번이 순열과 조합이야. 자, 이때 여기서 순열과 조합 배웠는데 왜 이게 또 나오느냐? 얘는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 그리고 뭐 이항 정리, 이런 식으로 나눠진 수업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아주 간단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것을 배웠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이 순열이나 조합을 구하는, 일단 순열이나 조합이란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복잡한 형태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이항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알게 돼. 지금 뭐 단순히 이항 정리가 뭐다라고 얘기해 주기 없고, 영어로 하면은 외국어생 앞에서 이게 무슨 바이너리 이렇게 돼 있어. 그 바이너리 하면은 두 개라는 거잖아. bi가 들어가면은 맞지? 맞지? 접두하고 바이가 들어가면 두 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하면은 하이 두 개인 애들의 개수를 정하겠다는 거야. 한 번쯤 들어갔을 수도 있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혹시? 없어? 자, 이를테면 우리 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여기서 개수만 보자면 여기가 1, 2, 1 이렇게 가지고 1, 2, 1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혹시 a 플러스 b의 세제곱 기억할까 모르겠다.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거야. 세제곱은? A 세제곱. 세제곱. 2A 제곱. 아이고야. 3의 큰일 난다. B제곱. 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지. 여기 개수 보면 1, 3, 3, 1이잖아. 그치? 여기가 이제 1, 3, 3, 1이야.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 더한 숫자, 이거 두 개 더한 숫자, 이렇게 더한 숫자가 돼.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건 본 적 있니? 본 것 같기도 하지. 이게 4제곱이 되면은 1, 4, 6, 4,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면, 이 숫자가 결국엔 어떤 거냐면은 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질을 배우는 게 이제 이항 정리에서 배우게 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못 나가. 어차피 순열 정도까지밖에 오늘 못 나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다 배우는 단어는 뭐냐면은 확률이야. 확률은 뭐냐면은 결국 뭐야? 확률 구하자 이거야. 확률. 확률은 뭐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들의, 뭐 중학교 때 일단 배웠던 거야. 경우의 수분에, 자, 내가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의 수, 관심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내가 고려를 하기는 경우의 수만 뽑아내겠다는 게 확률이야. 이를테면 이거야. 내가 동전을 아무리 던져봐야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지.
서는 경우 생각하지 말자고. 앞면 앞면 두 면이 나오겠지. 그치? 뒷면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어? 동전 던졌는데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 50%. 2분의 1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거고 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은 뒷면이 나온 사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관심 사건의 경우.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냐?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진 사건의 경우의 수만 나타날 것을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 요거 두 가지만 정확하게 내가 구해낼 줄만 안다면은 확률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경우 이거 구하기 되게 어려워. 내가 확통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거든. 정말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 사실은. 지금 뭐 이게 그 수학 하 정도 수준에서의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이 종합적인 것들을 다 다뤘을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런 확률을 구하는 방식. 여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 이 조건부 확률은 그 조건을 어떻게 딱 지정을 해놓은 거야. 모든 경우의 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얘들만 생각했을 때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좀 수학적인 좀 테크닉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뭐 말처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통계를 배워. 통계는 이제 확률 분포, 정규 분포, 통계적 추정. 결국에는 우리가 통계라는 확률과 통계라는 것을 배우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거든. 내가 어떤 경우를 내가 조사를 하거나 어떤 통계가 자료가 잡혔을 때 그 통계 자료를 내가 해석하려고 배우는 게 요거잖아. 이 과목이야 사실은. 근데 그건 안 하지 다 이거니까 이상해. 요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요거까지 가는 사실 과정이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어떤 경우가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자료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라는 걸 파악하는 과정이야. 이제 창의분포, 정규분포, 통계 추정을 통해서 그걸 다 배우는 건데 자, 요 1, 2, 3단원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통 칭했을 때 어떤 단원이 제일 어렵고 시험에 많이 나올 거 아니? 그냥 너가 그냥 너의 느낌으로, 너의 필로. 확률? 자,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통계를 생각해요. 좀 왠지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제일 쉬워. 이게 제일 쉽고 이게 제일 어렵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자 봐봐. 자, 뭐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이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야, 선생님은 나는 79년생이고 현재 2019년 기준으로 41세야 한국 나이로. 내가 수학 능력 시험 볼 때는 확률이 아예 단원이 없었어. 내가 98년 학번 98 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사람인데 확률 통계 과목이 단원을 아예 안 봤던 세대야. 없었어 단원에 수학에. 왜 없었냐면은 수능은 11월 달에 보잖아. 확률과 통계가 맨 마지막 단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넘어가면은 배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없었어. 아예 나오진 않았다고. 우리 때는 아예 수능 중에.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배우고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막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막 설문조사 같은 거 막 하지 않겠니? 너희들한테 수학 막 설문조사를 했어. 그럼 너희들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들 무슨 노래? 싫다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학을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실생활에 활용될 이유가 내가 미분적분을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우리 교육 정책자들이 하는 생각은 이거야. 아 그래? 그럼 실용적인 수학을 가르치지 이거. 이거 맨날 나오니까
맨날 뭐 우리 사회에서 맨날 나오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거야. 그게 목적이라면은 이걸 가르쳐주면 되거든. 이걸 좀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나온 통계 자료를 봤을 때 그 통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길러주게 한다면은 이걸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건 사실 곁다리란 말이야. 이거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줘 요새는. 이게 결국에 그 자료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건 요 얘기거든.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건 제대로 안 가르쳐. 야, 너가 미적분을 하는 거나, 자 봐봐.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나 실생활에서 결국 별 필요 없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니? 왜 동전하고 주사위는 항상 같이 던져줘야 될까? 그렇지 않니? 난 항상 되게 궁금했어.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있잖아. 진짜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이 통계 학만 갖고도 뭐 학과가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어렵게 되게 어려운 분야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부분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그렇다고 해가지고 확률과 통계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 고난이도 낼래니까 요거만 나오는 거야. 그냥 그 경우의 수를 꼬아서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오는 게 뭐야. 괜찮아. 시간표 괜찮아. 왜 그래?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중에 순열 조합, 경우의 수 기호하는 거. 일단 이게 항상 수능 나형이나 가형이나 보통 27번이나 28번 정도로 한 문제 정도가 나와. 보통 29, 30은 미적분이나 기하 벡터 내지는 미적분, 수투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27번, 보통 27번에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 27번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숫자 문제가 많이 나와. 그 문제는 보면 도대체 난 그냥 문제를 읽는 것조차 짜증나. 그래, 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경우 뭐 카드에 무슨 동물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카드가 9개가 있고 또 뭐 난 그 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해석조차도 난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자네는 문과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 해석은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확률과 통계 과목이 원래 문과 애들이 훨씬 더 잘해. 이게 기호보다도 뭔가 글밥이 많아. 그러니까 글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같이 이제 그 모태 이과 애들은 이과충들은 글이 많으면 일단 싫어. 그냥 차라리 기호가 많으면 편한데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프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데 글이 많으면 굉장히 불편해 항상. 27번 문제 자체도 되게 길어 항상. 한번 너 나중에 이렇게 기출문제 진짜 나중에 다 줄 테지만 그런 것들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그냥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경우의 수 요구할 때 순열조합 이런 기호들에 대한 어떤 수업 공식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일단 다 알고는 있어야 돼. 기억나니? 아니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르쳐 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확률에서 이제 어떤 이제 조건방이 제일 많이 나와. 조건방이 제일 많이 나오고 통계에서는 이제 확률분포, 정규분포, 뭐 통계적 추정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요거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 하나고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뭐 거의 계산 문제 3점 아니면 좀 쉬운 4점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주관식에서는 항상 이거 순열 조합에서 이런 거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 3점짜리 정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보통 30문제 중에서 이제 너희들은 좀 바뀌겠지만 30문제 중에서 한 9문제 정도 이게 3문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능 기준이야. 너네가 이제 시험 보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오늘은 이 순열 조합 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 순열 3가지를 배우게 될 거고 이건 교과서에 딱 3가지만 배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진 않을 거야 어차피 너네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 해봅시다. 순열이 있었고 뭐 합의 법칙, 고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할 거야. 조합이 있었어. 순열은 뭐고 조합은 뭐야? 순열은 나열이야.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그래.
조합은 이 조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한자가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조합은 조금 그냥 뽑기야, 뽑기. 얘는 뽑아서 나열. 그럼 얘 같은 거니, 얘 같은 거니? 범위 자체는 조합이 큰 거지. 근데 그 경우의 수는 어떤 게 더 많겠어? 나열이 많겠어. 왜냐면은 얘는 뽑기만 한 거고 얘는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순서까지 고려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는 순열이 더 커. 그러니까 순열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자 N, P, R 이렇게 썼었잖아. 그리고 얘는 N, C, R. 실제로 이 순열 P 같은 경우,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맞니? 퍼뮤테이션이 발음이? 미안하네. 참 이거 어렵네 이거. 자, NPR 그래. NPR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써.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조합이야. 나중에 확률은 다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지 조합 순열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 근데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은 요거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를 먼저 우리 하기 전에 이거 팩토리얼 혹시 기억해? 이거. 네. 이거 팩토리얼. 이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1까지 곱하는 우리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하잖아. 이거 기억나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3 팩토리얼 하면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된다고. 근데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애들이 그것을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특히나 많은 고민을 안 하고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나 얘가 다 요 팩토리얼을 이용해가지고 나타나잖아. 자, 이거 공식 기억해? 자, 이거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여기다가 r 팩토리얼을 하나 더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뭐다? r 팩토리얼 분의 n p r이다. 요거까지도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문제 하고 있니? 자, 자신이 없으면 그 옆에다가 적어놔라고. 샤프나 아니면 볼펜으로 꼭 적어놔거든. 그렇게 이거는 진짜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실질적으로 순열이나 조합이나 이 n과 r이 숫자로 딱 주어지면은 풀기 되게 쉬워. 그건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것을 실제로 기호를 써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문제야. 이걸 기호로 하면 애들이 다들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지금 n과 r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 되게 많은 경우에 애들이 헷갈려하는 애들 진짜 많아. 너무 많아 이거는. 그런데 봅시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은 자 봐봐, 얘랑 얘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잖아. 요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우리 5명이 있다고 치자. 누가 5명도 있어. 거기서 내가 2명을 뽑았어. 그러면 10CR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랑 나랑 이렇게 5명 중에 2명이 있어. 그럼 너랑 나랑 뽑힌 거하고 나랑 너랑 뽑힌 건 어때? 같은 거야. 하지만 둘을 줄을 세우려면은 너를 1번 나를 2번 세우는 것과 나를 1번 너를 2번 세우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뽑기만 한 거고 순열은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거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아. 그치? 크지? 근데 그 숫자가 얼마만큼 크느냐? 요만큼. r 팩토리얼만큼 크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봐봐. 3명이 있어. 얘를 나열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3명 들어갈 수 있고 2명 들어갈 수 있고 1명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이라고. 맞지? 그러면 뭐야? 3명을 나열한 거잖아. 자, 봐봐. R명을 뽑은 거고 R명을 나열한 거잖아.
뽑은 데서 R 팩토리알만큼을 곱해주니까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식은 요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얘가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거기다가 요것도 당연한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얘를 R 팩토리를 곱해주면 얘가 나와야지. 그치? 자신 있는 그 끄떡임이 아니다. 알겠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공식 외우고 있으면 상관은 없어.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학하에서 배운 건 사실 요거밖에 없어. 요것만 배웠어. 공식만 정확히 외우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합시다.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뭐 몇 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0 팩토리알은 뭐니? 요걸 외워야 돼, 뭐는. 야. 왜요? 수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했어. 이거 봐봐, 이것 때문에 그래. 만약에 n하고 r이 같으면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잖아. 근데 분모가 0인 경우는 수학에서 다루니 안 다루니? 아예 다루지 않아. 아예 그냥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1로 했어. 그냥 없는 경우를 친 거예요? 응. 없는 경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돼. 자, 0 팩토리알인 경우는 그냥 없는 경우야. 그냥 없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그 경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저 NPR 할 때, 자, 3P3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3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 곱하시오. 이게 아니야. 3부터 시작해서 3개까지 곱하시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가 나오면 되게 간단해. 얘는 저렇게 나오면 헷갈리지. NCR 뭐야? 3, C, 5, C, 2 하면 뭐야? 5에서부터 2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 나누세요. 요거잖아. 기억이 나질 않습니까? 기억해야 돼. 봐봐. 이거 5는 앞에 위에 있는 5에서부터 2개 위에 곱하고 1에서부터 2 밑에 곱해가지고 나누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 진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5C 2하고 5C 3은 같지? 얘랑 얘는 같아. 왜 그럴까요? 왜요? 자, 얘는 봐봐. 자, 봐봐. 5명이 있어. 뽑기만 하는 거야. 5명에서 내가 2명을 뽑았어. 2명을 뽑아가지고 선택을 한 거지. 그지? 이 5명에서 3명을 뽑았어. 3명을 선택한 거잖아. 그지?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다를까? 이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5명에서 2명을 어쨌든 선택만 하는 거야. 그지? 그 나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선택만 일단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뭐 선발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2명을 선발하는 경우와 2명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 똑같잖아. 그거야.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NCR과 NCN-R은 같아.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2명을 선택하는 거나 8명을 선택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얘기야. 숫자 자체는. 그걸 이항 정리 가서 정확하게 다 배워. 아직. 뭐 어려운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단 퍼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환경활동계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너는 느낄지 모르겠어.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혹시 모르겠어. 그때 당시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이 공부할 때 좀 그랬어. 이게 맞냐? 풀이를 하는데도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나중에는 문제를 나 같은 경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거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실제로 처음부터 얘는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너도 한 문제를 딱 잡고 막 엄청 고민을 하고 당연히 해야 돼.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문제 풀면서 쭉 본 다음에 뭔가 안 풀리면 답지를 봐버리는 경우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답 보면은 진짜 허무하게 끝나.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될 이런 정도로. 근데 그것을 그냥 아씨 이렇게 그냥 욕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네 걸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답지도 봐야 되고 우리 문제 푸는 것도 스스로도 해봐야 되고 답지도 봐야 되고. 그럼 내가 한 풀이에 이 답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 순열. 자, 첫 번째 원순열을 배울 거야. 원순열이란 건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어. 원순열은 순열과 질을 배열을 하는데 그것이 원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야. 사실상 원순열은 지금까지 수능에는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어. 모의고사에는 여러 번이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만약에 너네 수능부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아예 그냥 확률 같은 게 첫 번째 이 단원으로 그냥 들어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혹시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긴 한데 전 세계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원순열을 배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냥.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나 들은 얘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배열을 하는 거냐? 이렇게 동그란 특자가 있으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6명이 앉는다고 치자. 이 6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원순열 문제에서는 뒤에 조건이 따라붙어. 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으로 본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 봐봐.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1번 저 사람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앉는 거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앉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번만 돌리면은 똑같잖아. 노란색이 되잖아. 이것과 이것은 같은 배열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원순열의 핵심이야. 뭔 소리 알겠니? 순서만 같으면 그렇지. 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만 같으면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원순열이고 원순열을 계산하는 핵심이 돼.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 자 계산하는 방식은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나오지만 자 첫 번째 하나를 무조건 고정. 1번 이 자리를 고정을 시켜. 고정시키고 얘를 쭈루루룩 나열한다고 하면은 자 얘를 내가 별표 자리라고 한번 해볼게. 자 별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앉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쭉 펼친 거야. 그냥. 이렇게 나열해도 상관없겠지. 자 그러면은 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인원은 몇 명이야? 6명. 5, 4, 3, 2, 1 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일단 6 팩토리얼 맞지? 맞아 틀려? 맞지? 그런데 자 이 별 자리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 여기다 넣을 수도 여기다 넣을 수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똑같은 배열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배열했다는 이 똑같은 배열이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겠어? 6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6으로 나누면 돼. 그냥 이걸로 끝이야. 원순열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냥 요거야. 그러는데 얘는 봐. 얘는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고 6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 되잖아. 따라서 얘는 5 팩토리얼로 끝나. 따라서 6명을 저렇게 원순열로 배열하는 n명을 저렇게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 수는 n-1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 가냐? 자 근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만 쉽게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 나중에 이제 탁자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아니 지금 다음 장 한번 봐볼까?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너 한번 다 쭉 읽어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 있는 보기나 보기 문제 같은 경우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봐줘야 돼. 응? 알겠니? 이를테면 그 다음 장 봤을 때
남학생 2명과 진이 포함한 뭐 6명이 이렇게 같이 앉을 때 은희와 미나는 이웃하지 않고 누구는 이웃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될 거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네가 지금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되고 문제 풀어보면서 잘 이해 안 가는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문제가 이 원 모양으로 되어만 있으면은 문제가 이거밖에 나올 수 없어.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볼래? 탁자순열 이렇게 나왔어. 탁자순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은 봐봐. 이렇게 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 탁자로 문제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2명, 이렇게 2명, 이렇게 2명, 이렇게 2명이 앉아서 총 8명이 앉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앉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이 얘기야. 자, 이게 정사각형일 때도 다르고 있잖아. 직사각형일 때도 다르고 막 되게 복잡해. 근데 여기서 항상 원순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고. 애들이 원순열 공식만 외우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n-1 팩토리얼.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이게 왜 나왔지 아까?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n을 나눴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야. 그치? n 팩토리얼은 뭐야? 얘를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배열을 먼저 하겠다는 거야. 하나를 딱 중심으로 갖다 놓고. 그치? 그런데 그것이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6자리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눈 거잖아. 문제는 요것을 알고 있어야지 요것의 큰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도 보자고. 얘도 요 자리를 중심으로 일단 8명을 그대로 앉히는 방식은 8팩토리얼이야. 그치? 근데 봐봐.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만 얘가 이 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방식 아니니? 이 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방식이야. 이 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방식이야. 그런데 여기 앉으면은 달라. 같아 틀려. 여기서 봐. 1, 2, 3, 4, 5, 6, 7, 8이 앉는 거랑 얘가 1, 2, 3, 4, 5, 6, 7, 8이 앉는 거는 엄연히 다른 얘기가 돼버려. 그치? 이 위치는 얘랑 어떤 위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겠지만 위상이 같지가 않아. 얘랑 얘는 같은 자리지만 얘랑 얘는 다른 자리라고. 그러면은 가능한 같은 자리의 개수만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는 몇 수로 나눠줘야겠니?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고 있는 애들은 이것을 7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4로 나눠야 되는 게 왜 4로 나눠야 되느냐?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시다. 일단 메인은 요게 공식이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 아니라 애들 다 이것만 외우고 있어. 진짜야. 왜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이렇게 탁자라든가 원탁이라든가 탁자는 탁자니까 이거에 대한 순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체크해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같은 위상이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인데 오각형이 나왔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러면 자, 탁자의 배열, 10명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5분의 10팩. 5분의 10팩. 이거야. 요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냐? 자, 요거 딱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탁자 순열을 뭐 고민할 필요 없어. 요런 것들도 있다. 여기에 3명이 앉고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몇으로 나눠줘야 되겠어? 2로 나눠주는 거야. 이거 똑같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지? 봅시다. 자, 다음 장. 자, 두 번째. 원순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은 그 어떤 거를 통틀어서도 가장 적게 나오는 문제야. 별로 안 나온다는 소리야. 중복순열,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걸 2번 써도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이제 중복 조합도 나와. 근데 중복 조합은 굉장히 좀
문제도 많고 중복 조합이 문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면 돼. 많은데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나와. 나오는 문제 유형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럼 중복 순열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름 보자. 4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숫자를 3개를 만들겠다 이거야. 자,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만들겠다. 3자리 숫자를 만들겠다. 그러면 얘는 111도 되고 222도 되고 333도 되고 444도 되는 거야. 111도 있겠지. 112도 되겠지. 114도 되고. 이런 것들을 중복 순열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아주 잘해야 된다. 자, 이것은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중복 허락하여 자, n개 중 중복 허락 r개를 나열하는 건데 이걸 표시할 때는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파이라는 걸 쓰고 n, r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계산하냐면은 n의 r승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근데 요것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상황 자체를 너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 나도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야.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씩 있어.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의 방식은 요거야. 예를 들어서 자 1, 2, 3, 4라는 숫자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뭐야? 나열해가지고 숫자를 3자리 숫자를 만들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거 3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하면 3자리를 그어.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4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4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래가지고 4의 세제곱 이렇게 그냥 써.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요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보면은 느낌이 되게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것이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거야? 봐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을 선택할 게 아니라 생각할 게 이 말을 이렇게 곱씹을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너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내가 제일 맨날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문제 있나 여기 혹시? 자, 봐봐. 이거다. 요거 말하고. 자, 요거요. 세 통의 서로 다른 편지를 2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자, 3개의 서로 다른 편지가 있는데 편지를 2개의 우체통에 넣는 거야. 통에 넣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은 이렇게 표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을 3개의 편지를 이렇게 하고 나서 2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요렇게 해가지고 3개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생각해 봐봐. 야, 이거 너의 그 비상한 머리를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봐. 응? 요거? 그치? 많은 경우에 애들이 요거 선택해가지고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 화살표의 뉘앙스 때문에 사실 그래. 화살표는 좀 그렇잖아. 얘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편지를 넣는 건 우체통에다 넣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내는 상황이지 수학적인 거하고 전혀 문제가 다르거든. 봐봐. 그러면은 자, 3개의 편지를 여기다 다 넣게 되면 여기는 뭐가 돼? 제로가 돼야 되거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각 자체, 수학적인 사고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아.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3개를 2개에다 넣는 거는 이것은
실제로 그냥 해봐도 돼. A, B, C 편지가 있고 뭐 1, 2 우체통이 있다고 쳤을 때 A, B, C를 1에다가 다 넣을 수도 있고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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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A, B 뭐 이렇게 다 계산했을 때 총 8개가 나와. 답은 요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봐봐. 너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이게 다 나오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이 해봐야 돼. 많은 경우의 상황을 네가 접해보지 않으면 되게 이게 힘들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도 좀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부터 쭈루루루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 알겠지? 이게 바로 중복순열. 중복순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별로 안 할 거야. 자, 11페이지 한번 가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열 중에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일단은 이 원순열과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들 좀 독구다이야. 영어과니까 일본은. 지들끼리만 문제가 나와. 이걸 뭐 활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지들 단독으로도 문제가 출제되지만 실제로 중간중간 복잡한 문제의 중간중간에 쓰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까지 원순열, 중복순열 할 때는 뭐 사람 뭐 이렇게 했을 때 너랑 나는 다르잖아. 같은 사람이기는 해도.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일단 깔고 가는 거야. 1, 2, 3, 4, 5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 선택지 중에 같은 것들이 항상 같이 존재하게끔 돼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1, 2, 4. 얘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3개를 뽑아서 4개를 뽑자.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자, 같은 비율이 들어가고 있는 바람에 얘네가 전부 다 다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4, 3, 2, 1 곱하면 끝인데 얘가 이제 1, 1, 2, 4랑 이거 두 개가 바뀌어서 1, 1, 2, 4는 똑같은 숫자잖아. 똑같은 숫자인데 실제로 4, 3, 2, 1 할 땐 요거 두 개를 다 센 거거든. 그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이 되면 공식이 이루어져 있느냐? 이건 그냥 일단 외워야 돼. 일단 외워. 이것을 4개로 하는 것은 일단 4팩토리알을 무조건 만들어내요. 그렇지. 그리고 정확하게 좀 따지자면 이런 거야. 얘네 둘을 바꾼 것도 같은 경우잖아. 같은 거 바꿔도 같은 거잖아. 그치? 이 바꾼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팩토리알로. 바꾼 것도 같으니까. 그치? 이해가냐?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n개의 숫자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n개 중 같은 것이 r개, 뭐 p개, q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열의 개수는 n 팩토리알 r 팩토리알 q p 팩토리알 q 팩토리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것은 일단은 네가 뭘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자, 봅시다. 여기서 보기 9를 볼게. 보기 9번 봐봐. 그 밑에 있어. 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밑에 보기. 그래서 9개의 숫자 111, 222, 333 중에서 4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수는, 자, 4자리 수를 만들면은 같은 숫자가 포함이 되게 되잖아. 이게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 이것도 문제가. 자, 이때 같은 숫자가 몇 개씩 포함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판단을 하는 거지.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1, 1, 1, 2, 2, 2, 3, 3, 3 해가지고 여기서 9자리 숫자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냥 9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 하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막 이런 4팩토리얼,
이러면 분수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분수가 나올 수 있니?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복잡해. 여기서 뽑는 경우를 우리가 하나를 끄집어 내줘야 돼. 자, 첫 번째. 같은 것이 세 개인 경우. 이런 거 싫잖아. 나도 싫어. 그리고 같은 것이 두 개인 경우. 뭐 이런 숫자로. 같은 숫자를 두 개만 포함한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야 돼. 한번 봅시다. 같은 숫자가 세 개인 경우는 봐봐. 자, 1, 1, 1 뽑았어. 그런 다음에 두 개. 2, 2, 2, 두 개. 3, 3, 3, 두 개. 총 몇 개? 6가지밖에 없잖아. 이거 6가지밖에 없다. 야, 이거 공식 갖고 풀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거는. 자, 두 번째. 같은 것이 두 개인 확률. 자, 이거부터가 이제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자, 1, 1 뽑고, 나머지, 같은 것이 두 개만 있는 경우야. 자, 1, 1 뽑으면은 2나 3, 2, 3 요거밖에 없잖아. 그치? 지금 이해하고 있니? 근데 여기 6가지는 맞니? 자, 6가지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일단 뽑아놓고 나서 생각하자. 이거 지금 컨비네이션만 하는 거야. 숫자를 만들려면은 이걸 또 나열해야 돼. 그렇지? 자, 같은 것이 두 개만 있는 경우. 일단 요거 두 개 뽑았으면은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뽑았으면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뽑았으면 요거 두 개. 경우 수는 몇 가지? 세 가지야. 자, 세 번째. 마지막. 같은 것이 두 개씩 두 개. 이렇게 있는 경우.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몇 가지? 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이때부터 정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4팩분의 3팩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지? 얘는 4팩분의 2팩. 얘는 4팩분의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 곱하기 하면은 각각의 개수가 나올 것이고 싹 더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한숨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그치? 네. 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여기까지야. 오늘 날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거기 있는 문제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하나 할 뻔했다. 최단거리 문제.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최단거리.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문제 긴두로 치면 최단거리. 자,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많이 나오니까. 자, 격자가 있잖아.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 그렇게 안 보여도 그런 줄 알아? 자,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내가 써야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최단거리야. 그럼 봐봐. 자,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거리가 같니 다르니? 같아. 요 길이 다 같으니까. 그치? 자, 그거 잘 기억해. 첫 번째. 그러면 봐봐. 요렇게 가면 최단거리니? 안 되잖아.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야. 그치? 이제 무조건 여기서는 보통 다 최단거리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 이 가로로 가는 길은 5번만 가야 되지. 세로로 가는 길은 4번만 가야 돼. 그치? 그치?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 가로랑 세로를 포함해가지고 총 9번을 가야지 최단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가로는 5번만 가야 되고 세로는 4번을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길이가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9팩토리알이야. 어떤 걸 선택하든지 9개를 선택을 해서 가야 돼. 근데 같은 것이 5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답이 돼. 그래서 얘는 몇이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되게 귀찮잖아. 나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다 약분시켜버려. 3, 2, 6, 4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없지 14 곱하기 6이야. 좀 이렇게 단순화가 되지. 난 계산 이렇게 하는데 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최단거리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야. 물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본 문제들은 다 무조건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방법대로 다 풀려. 자,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가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 격자점들을 내가 지금 다 볼 거야. 이 격자점까지 가는 경우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이 격자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하나.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몇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자, 이렇게 다 썼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지. 그것은 얘랑 얘 더하면 돼요. 이렇게. 얘는 여기는 얘랑 얘 더하면 돼. 여기 이렇게 더하면 돼. 그러니까 요 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더하면 돼.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더하면 돼. 이거 곱하는 거 아니다. 헷갈리지 마라. 10, 15, 여기는 21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4, 10, 20, 35, 56. 그치? 여기는 5, 15, 3, 15 맞잖니? 35, 70, 70이 맞니? 맞아. 이렇게 갖다 테니까. 여기 56 하면은 126 이렇게 되지? 아까 몇이었니? 14 9. 4, 9, 36, 1, 맞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막 어떻게 막 이 모양이 아니라 딴 모양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이렇게 막 뭐 웅덩이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갈 일 없는 데고 여기서만 숫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직관적이고 계산도 덜 하는 방법이더라. 내가 이제까지 봐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확률과통계 여러 가지 순열의 첫 답은 다 끝낸 거야. 자, 거기서 배우는 거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자,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같아지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로 나누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결국에는 여기서 원순열에 나오는 공식, 이 공식 자체는 이것은 정확하게 표시하자면은 n 팩토리알을 n으로 나눈 공식이기 때문에 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게 핵심이고, 중복순열은 생각. 뭘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다 알아야 돼. 그냥 다 알면 돼. 그래서 문제 풀고, 이렇게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방법대로 요것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이고, 여기다가도 문제 풀이 방식은 이런 방식이랑 이런 방식을 다 그냥 적어는 놨어. 적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쭉 이렇게 참고만 해보고 참고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될 것 같아. 알았지? 일단은 이 지금 교재 있지? 거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봐.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거기 있는 예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 문제, 이거 되게 쉬운 문제들로만 나와 있어 일부러. 그런 것들 한번 쭉 문제 풀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았지?